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재확인했다. 소련 공산당 가입해서 활동했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아주 논란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MBC 뉴스에서 보면은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재확인했다. 소련 공산당 가입해서 활동했다. 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육사는 철거한다는데 국방부 홍범도 흉상은 어찌하나, 이 노컷뉴스에서도 이런 기사를 내보냈고, 한겨레에서는 홍범도 철거하고 만주군 출신 백선엽 흉상을 검토하고 있다. 육사의 역사 쿠데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정황인데요.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짚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 이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은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라든지 청산리 전투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우고 일제에 맞서서 우리 이 민족의 한을 푸는데 큰 역할을 했음이 당연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팩트예요. 그런데 이 소련군에 이 가입했던 부분들,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이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역사. 이 소련 놈들이 독일하고 손을 잡고 2차 세계대전에 발발을 전개를 하죠. 그런데 독일이 결국에는 히틀러가 소련의 뒤통수를 후려치면서 소련이 다시 이제는 연합군 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잖아요. 소련과 미국, 연합군, 이게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침탈주의 국가들은 항상 자기들 이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기들 이익.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결국에는 연합군 쪽에 서게 됐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니까 일본을 두들겨 패기 위해서 소련을 참전시키려고 했던 거죠. 소련 좀 같이 하자 이렇게 계속 전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련 공산당 놈들이 계속 상황을 본 거죠. 상황을 보고 독일 요 계산도 하고 유럽 상황 계산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참전을 결정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소련을 끌어들인 거예요. 미국이 소련과 손을 잡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미국은 왜 저 공산당 놈들을 손을 잡았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이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을 터뜨리고 나서 소련은 계속 빠르게 만주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는 이 한반도 전체가 소련으로 넘어가겠다 하니까 38선을 긋자 해가지고 분할 점령하게 된 거 아닙니까? 분할 점령. 계속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은 분할 점령.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예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미국, 영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 분할 점령할 계획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분할 점령하게 되는 거죠. 분할 점령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을 이게 분할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한반도가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 책임이냐라는 거예요. 소련 놈들이, 이 소련 공산당 놈들이 결국에는 독일과 손을 잡고 전쟁을 일으켜놓고 독일한테 뒤통수를 한 대 맞고 나서는 다시 연합군에 붙은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 그리고 미국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련을 끌어들이고 소련 공산당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냉전의 시기로 간 거죠. 왜?
둘이 패권 경쟁을 한 거죠. 패권 경쟁. 그래서 냉전을 만들고, 예? 그리고 우리가 뭐 트루먼 독트린이라든지 아주 반공 개념들이 강하게 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역사는 계속 혼란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 독립군들도 이용당하는 거예요. 소련 놈들한테 이용당하고, 저 일본 놈들한테 이용당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무슨 뭐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탐내잖아요. 예? 이걸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김일성 이놈이나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놈들은 아예 그냥 이거 완전히 인간 쓰레기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친정정치, 군국주의 뿐만 아니라 왕조 세습주의에다가 파시즘에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섞어가지고 세상에 안 좋은 건 다 섞어놓고 주민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이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정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역사가 참 불행했다. 이 외세 지향적인 탐관 오리놈들과 매국노 놈들, 그리고 이 간신배 놈들, 이런 놈들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역사를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왕을 막 무시하고 외세지향적으로 가가지고 한쪽은 일본에 붙어있고, 한쪽은 청나라에 붙어있고, 한쪽은 러시아에 붙어있고, 또 미국, 영국 이래 계속 붙어있고, 그러다가 일본이 조선을 삼켜버리니까 또 친일파로 딱 붙어가지고 우리 많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또 미국이 일본을 쳐내고 미군정이 딱 들어서니까 바로 또 미국에 딱 붙어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반공을 외치고,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국민 주권파가 돼야 되고 대한민국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파. 친미파 놈들이나 친중파 놈들, 친일파 놈들, 친북파 놈들, 친러파 놈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은 계속 우리나라 국민들을 친미파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고, 일본은 친일파로 만들어서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고, 북한 놈들은 또 북한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친북파로 만들고 있고, 중국 놈들은 또 계속 중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이 일제에 대항해서 독립군으로 참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활동한 것은 이건 팩트다. 그런데 소련 공산당 가입은 우리 역사의 참 슬픈 역사다.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부분. 그리고 그 홍범도 장군의 그때 상황, 계속 일본이 그냥 만주를 쳐내고 이런 상황에서 소련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독립군 니네들 좀 무기도 지원해주고 도와줄게, 뭐 이런 어떤 그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황들, 그리고 나중엔 일본하고 또 소련이 이 둘이 그냥 물밑에서 독립군을 향해서 물밑에서 독립군들을 몰아세우기 위한 그러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게 지금 할 행동입니까? 그리고 이 역사라는 것을 자꾸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개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급격한 금리 인상,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가 심화돼 가지고 묻지마 범죄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민생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완전히 무슨 트루먼 독트린 하듯이 반공만 외치고 있는 거야. 반공은 기본이지. 기본. 반공은 기본 아니야. 기본. 그게 전부야? 기본 아니야. 기본. 그래서 정율성 공원을 만든다.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정율성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일한 사람의 공원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 상식이잖아. 상식.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주 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당연한 상황을 가지고 계속 국민들을 지금 완전히 과거로 되돌려가지고 뭐 트루먼 독트린 하듯이 그냥 반공으로만 계속 몰고 가고 있는 게 반공. 네? 이게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일제시대라는 이 독립군들과 그 임시정부와 그 3.1 운동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통성을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일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본인이 그냥 일대 대통령이 된 거고,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이승만뿐만 아니라 뭐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김구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고, 이 홍범도 뭐 김자진 많은 독립군들이 활동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 그 역사에 대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거에 나와서 그냥 당선된 거야. 1대 대통령인 거예요. 윤보선은 2대 대통령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뭐 신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신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킨 거는 이거는 잘한 것이다. 역사를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잘못한 거. 지금 이 경기신문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 건국의 아버지로 부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임시정부 수반까지 지냈던 이승만은 반민족행위 처벌특별위원회, 반민특위죠. 이걸 해체함으로써 그 후 오늘날까지 70년이 넘도록 이 나라를 저질 정치의 생주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6.25가 발발하자 국군이 승전을 거듭하여 북진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서울에 있는 것처럼 거짓 선무 방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비판이 많죠. 그리고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던 부분, 뭐 당연히 배후에 미국이 작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발췌 개헌이라든지 이런 두 번의 개헌을 통해서 자신의 독재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부분들, 또 결국에는 부정선거로 인하여 하야하고, 그리고 또 망명해가지고 했던 이 역사의 불운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기붕이가 그 가족들과 스스로 총기로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런 슬픈 현실. 그 역사는 항상 그 사람이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공과 그리고 분명한 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그러잖아요.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후회되는 게 있고 칭찬할 만한 게 있고, 이렇게 봐야지 그걸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만주라는 것은, 이 만주국은 일제의 괴뢰국이죠. 일제 괴뢰국. 일제가 만들어 놓은 일제 괴뢰국이에요. 여기서 만주 신경 군관학교를 마치고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해서 만주군 장교가 됩니다. 네, 이게 월드 코리안에서 이렇게 지금 기술하고, 이게 역사 사실인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결국에는 남노당 사건에 연루돼요. 이거 안철수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세요. 영남일보 안철수 민주당 출신 공세에 남노당 조직책 출신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응수를 했다라는 건데, 이 자리에서 안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박 전 대통령은 1948년 여순 사건 때 남노당 조직책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남노당은 남한의 이 공산단체죠. 공산단체.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을 한 거예요. 남노당,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때 백선엽
대령이 미군 한국군의 이야기에서 가석방이 되셨다 이러니 이런 거를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이 참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시켰던 부분들, 또 북극 강병을 위하여 노력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참 잘했다. 그런데 저 만주 일제 계례국의 만주 군관학교나 또 일본 이 육군사관학교 이러한 부분들, 일본 육군사관학교 편입해서 졸업한 부분들, 또 이 만주의 군관학교, 신경 군관학교를 졸업한 부분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또 남로당 이 가입 경력 이런 걸 따지면은 지금 우파들이 할 말이 있냐라는 거야.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라는 측면들은 냉철하게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는 거 다 잘하면 신이게, 김대중 대통령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는 거지 다 잘하면 신이죠. 이명박, 박근혜 감옥까지 갔지만 잘한 거 없나? 잘한 거 있겠죠. 또 전두환, 뭐 노태우, 또 뭐 최규하, 윤보선 뭐 잘한 거 있고 못한 거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아니면은 한 사람을 그냥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면서 아주 그냥 무슨 뭐 모든 걸 다 잘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은 그건 종교지 역사가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상황도 그렇고 일본의 이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잼버리 뭐 또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참사라든지 뭐 등등 문제가 많으니까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 정권이 계속해서 그냥 이념 쪽으로 가가지고 뭐 그냥 반공 외치면서, 반공은 당연한 거지. 반공,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이놈들은 지구에서 추방시켜. 반공은 당연한 거예요. 반공은.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하나의 전술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왜 이게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부분이야, 부분. 말려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진짜 정치를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게 대한민국 아주 불행한 역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안철수,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민주당, 문재인, 이거 반드시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